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세금 문제가 많이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잘못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실무에서 접해보면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를 깊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수들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는 오피스텔 잘 이해해야 세금 적게 낼 수 있다. 이건 뭐 아주 순화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제가 은어를 써서 말씀드리자면 눈탱이 안 맞을 수 있다. 뭐 눈탱이라기보다는 모르면 그만큼 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고스톱 용어로 돋박이라고 하죠. 예, 피박, 돋박, 남의 것까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의 세금까지 내주는 겁니다. 국가에 헌납하는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돋박 쓰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혼란을 가고 있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출발은 사무로 출발했습니다.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인데 이 서울 도심에는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공실이 좀 많이 생기고 사람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주거는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거까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세금을 넣는데 넣겠냐 빼냐 이게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취득세가 바뀌었죠. 자, 뭐 어떻게 바뀌었죠? 조정대상 지역 안에, 조정대상 지역 안에 1주택이 있는데 1주택은 1에서 3%죠. 물론 뭐 이제 그 뭐 지방세라든지 뭐 교육세 하면은 뭐 3.5%까지 있고 그러는데 심플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주택 하나를 더 취득할 때는 어떻게 되죠? 조정대상에서 8%예요. 세 번째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12%.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때부터 다 12%예요. 자, 비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비규제 지역, 1주택은 일반 취득세죠. 1에서 3%. 2주택도 똑같아요. 비조정서. 2주택까지는. 자, 3주택.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3주택은 8%. 4주택은 여기서부터 12%. 이제 계속 12%죠. 이건데, 자, 이 오피스텔은 단일세율입니다. 이걸 언제 취득하든 상관없어요. 오피스텔만큼은 4.6% 단일세율.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오피스텔 매수할 때, 야, 취득세, 예전에 우리 일반 취득세 1에서 3% 낼 때, 그러니까 6억 이하는 1%일 때 그냥 1%만 내도 되는 거. 보통 오피스텔이 3억짜리다, 뭐 2억짜리다 그러면. 근데 지금 2주택이다, 3주택이다 이러면 주택은 오히려 8%, 12%인데 오피스텔은 몇 번째 취득하든 간에 4.6%입니다. 그게 이제 7월 31일 날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가? 답은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는 오피스텔인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을 취득세율 4% 적용된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세입자를 둘 수도 있고 사무실로 사무용으로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 단계에서는 그냥 4.6%다.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전입신고된 세입자가 거주해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이게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요. 그냥 다세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러면 8%입니다. 이게 세 번째일 때, 세 번째 주택일 때는 12%죠. 자, 하지만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쓰고 있다.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세율입니다. 두 번째라기보다는 이제 주택으로서는 첫 번째니까 그 추가로 또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부터 이제 8%, 12% 올라가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대답을 하시면서 보세요. 네. 혼자 얘기하니까 외롭잖아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냐?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고 3주택부터가 8%고 4주택이 1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된 오피스텔이 두 채가
있다. 그러면 주택을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세 번째로 취득했어요. 이거는 8%입니다. 네 번째 12%예요. 근데 이 전입신고된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사무용이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주택 취득했다. 이거는 8%가 아니죠. 일반 세율이죠. 두 번째, 주택으로서는 두 번째니까. 취득세는 이해하셨죠? 양도소득세로 가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 여기서 내가 1주택이 있고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1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 세입자가 신고가 돼 있어. 전입신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합니다. 중과가 돼요. 플러스 10%.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가 있다. 플러스 20%가 됩니다. 자, 그런데 현행에 사람이 살다가 그냥 나갔어. 공실인 상태예요. 공실인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 과세가 됩니다. 집이 몇 채가 있든지 간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 상태에서. 세무를 볼 때는요. 세무의 기본입니다. 현행으로 뭐가 쓰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법에서는 현행입니다. 공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상담하시는 분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숙박업으로 오래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럼 공부상으로서 주택이니까 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달라. 1주택에 대한 안 됩니다. 왜? 숙박업으로 신고해서 실질적으로 숙박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이 안 되는 거 손해보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현행으로 뭐가 사용하고 있냐? 현행에 공실이다. 그러면은 주택으로 안 보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은. 자, 여기서 하나 투자 팁을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실무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우리 장대장 TV에서는 이런 지금 실전에서 늘 실전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법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어떤 분석을 해드리고 팁을 드리고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종부세.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종부세입니다. 양도세도 많이 헷갈리지만, 자, 뭐가 헷갈리냐? 이 종부세가요, 여러분들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하고 공시가격을 합해서 종부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에서는요, 재산세 부과할 때, 이 모든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죠. 재산세 부과 시 주택으로 분류돼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이다가 아니라 재산세 부과 시 주택으로 분류가 돼야 돼. 그러면은 구청에서 그걸 분류하는데, 구청에서 전입신고돼 있으면 다 주택으로 분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무예요. 자, 보세요. 지자체에서 재산세 부과 시 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여러분들 오피스텔 볼 때 주택으로 나옵니까? 사무용으로 나옵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하고 더해서 2주택 이상은 6억을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이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에 대한 구간을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재산세 부과시 주택이 아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보면은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라고 나옵니다. 주택분 재산세.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6억 원까지는 그러니까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주택분 이렇게 나옵니다. 법에. 자, 이거는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거에 그 서면에 그 질의응답인데, 질의를 보세요. 종부세 산정 시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분류하여 아파트와 합산하여 종부세를 납부하는지 이 질의를 했는데, 아주 수년 전에 회신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공부상에 관계없습니다. 주택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자, 여기까지 보면 그냥 상시 주거용이면 주거용 전입신고 돼 있다, 주거용이다 그러면
주거용이고 전입신고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으로 분류돼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다음은 문구를 보세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 그래서 구청에서는요, 사실상 현장을 가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냐, 독립된 그 부엌이라든지 독립된 샤워 공간에서 사실상 지금 쓰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재산세상에 주거용으로 가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이 많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은요, 사실상 페이스 오프입니다.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 보면 존 트라볼타랑 니콜라스 케이지가 서로 페이스 오프에서 얼굴을 바꿔가지고 수술해버렸습니다. 범죄자가 수술시켜서 도망다녔죠. 남의 얼굴 쓰고. 페이스, 이런 분들은 페이스 오프예요. 남의 얼굴, 구독자가 아니면서 왜 보냐는 거죠. 자, 오늘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혼동스럽고 지금까지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너무 혼동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방에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실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고민 상담을 주고 계십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